자, 그러면 이제 아까 14번까지 했고요. 15번부터 할 차례입니다. 15번. 많이 맞추셨고,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것을 몽땅 골라라 그랬는데, 기억본에 나와 있는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구비서류 들어가죠.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류는 어떻게 돼요? 아까 했었잖아요. 실사부, 실책 이렇게. 1번이 이거죠 지금. 그다음 기억본이 니은번은 건축물 대장에 기댄 건물의 분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요게 뭐예요? 니은번이? 사자예요. 사자. 니은번 익혀두셔야 됩니다. 니은번의 의미가 건축물 대장 자체가 구비서류라는 뜻이 아니에요. 건축물 대장 자체는 구비서류가 아니에요. 근데 니은번에 보시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사무소 확보 서류 이거예요. 디귿번도 보증 서류죠. 이거 구비서류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리얼번에 나와 있는 자격증 사본은요. 자격증 사본은 알아보게 돼 있으니까 구비서류가 아니죠. 그다음 미음번에 나와 있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알아보게 돼 있어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열람으로 해보게 돼 있다고 관청이. 그래서 이게 또 구비서류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게 돼 있어서 구비서류에 안 들어가는 거 세 가지가 있죠. 자격증 사본, 건축물 대장 확인하게 돼 있어. 이것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구비서류 아닙니다. 이거 세 가지 구비서류 아닌 거. 자,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16번에서요 옳은 것은 했고 16번에서는 자 15번보다는 좀 많이 틀렸네 보니까 1번이 정답이죠. 모든 개업 공인회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다 이 말이 들어가면 두 개의 사무소를 절대 둘 수 없어. 모든이라고 되어 있지만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다가는 법인일지라도 분사무소를 못 내. 그래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는 누가 됐든 간에 무조건 사무실 한 개예요. 네. 법인도 한 개라는 뜻이에요. 네. 2번 법인인 기업공인회사는 분사무소를 모든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으나 요 모든이 틀린 거예요. 시군구별로 한 개를 초과할 수 없다. 뒤에는 맞고 왜 모든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으나 요게 틀릴까요? 주된 사무소 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신고필증을 재발급 신청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필증 재발급 받을 때 공짜 아니에요. 수수료 냅니다. 이것도. 4번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기 위해서 신규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 건물 임대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임대인의 승낙서가 아니고 누구의 승낙서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죠.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건물주 아니고. 5번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인근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옆에 있는 다른 건물에다가 중개사무소를 설치했어요. 이거 뭐예요? 이중사무소. 안 되죠. 법 위반이죠? 네. 이중사무소에 해당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요? 그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하고 그 다음에 그죠? 1항의 일반 이렇게 되죠. 정답 1번이고요. 17번 보시면 17번은 조금 많이 틀리셨는데 정답은 4번. 옳은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1번 공동사무소에 소속한 개업공인회사는 공동사무소 이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아니요. 공동사무실일지라도 사무실 한 개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무실을 또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에 걸려요. 1번 틀렸네.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어디가 틀렸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러면 안 돼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야지 맞는 거예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건 누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를 낼 수 있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안 돼요. 2번을 대비해 보셔야 돼요. 원래 법조문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면서 쭉 쓰는 거예요. 원래는. 그걸 바꿔놓은 겁니다. 그 쉬운 질문 아니에요.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는
업무 개시 전까지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보증 설정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거예요. 별표해 두세요. 법인인 기업공인인계사가 분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면 분사무소 하나당 1억 이상을 추가로 보증 설정해야 되죠. 그런데 원래 보증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 원래는. 근데 유일하게 분사무소만큼은 설치 신고 전에 하는 거야. 분사무소 차리기 전에 한다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할 때 보증 설정 시기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이거 보증 설정 시기 언제죠? 일반적으로 보증 설정 언제 하죠? 업무 개시 전. 요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증 설정 시기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업무 개시 전인데 단 분사무소는 달라요. 얘가 업무 개시 전 그러면 안 돼요. 지금처럼 분사무소는 언제로 하셔야 돼? 분사무소 차리기 전이죠. 이렇게 이것만큼은 설치 신고 전.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세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류에는 보증 설정 증명 서류가 들어가 있죠. 설치 신고할 때 보증 서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미리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설치 신고 전에. 그렇죠? 요거. 그런데 시험은 요것이 출제됐고 요거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거 안 나온 거예요. 지금 밑에 거. 이것은 틀리게 냈다 그러면 업무 개시 전처럼 낼 거예요. 3번처럼. 아시겠죠? 이런 것밖에 출제될 게 없어요. 출제될 게 딱 정해졌어요. 예? 우리 중개사 법령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 수로 봤을 때는 막 늘려서 잡아도 한 200문제. 예? 핵심적인 문제에서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한 100문제 정도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담을 수 있어요. 놀랍죠? 아니에요? 그만큼 그 한정된 문제를 반복해서 하시면 그 안에서 시험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면 거기 안 나오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건 틀려주면 돼요. 합격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공부할 분량이 적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뭐야? 이걸 반복해서 보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지금 5월달, 6월달에 요거 문제가 지금 30문제씩 하면 3, 8을 24, 240문제요. 차고도 넘쳐요. 그럼요. 이것도 많은데. 대신 240문제를 5번, 7번, 10번 볼 정도로 반복해서 많이 보시면 돼. 누가 더 많이 봤냐에 따라서 실수가 줄어드는 거고요.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막 두꺼운 문제지 500문제짜리 막 그런 거 풀었다고 해서 점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100문제라도 기출문제 100문제를 갖다 계속 반복적으로 풀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뭐 눈빛은 안 믿는 눈치인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4번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한테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자격증사본은 책임자의 자격증사본은 구비서류가 아니다. 그거하고 같은 뜻. 자, 5번.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용하는 인장을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다. 거짓말. 각각 개별적으로 인장록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8번요. 이것은 송부서류 4가지 있었죠. 암기, 부단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송부할 서류는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하세요. 이렇게.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해라. 이렇게. 대자가 뭐냐면 등록 대장. 신자가 뭐냐면 등록 신청 서류. 이렇게. 중자가 뭐예요? 진행 중인 거. 진행 중인 거. 이렇게. 진행 중인 행정처분 서류. 요 일자가 뭐예요? 최근 1년간 받은 거. 근데 끝에 2개 진행 중인 거, 받은 거. 요 2개는 행정처분 관련 서류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이 정답. 안 들어가는 건 등록증이죠. 19번 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19번을 또 많이 틀리셨네. 4번이 정답이죠. 수업 시간에 안 해서 그러신가?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로 이전할 때는 이전 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이전 전이 아니고 이전 후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시군구 안에서 사무소로 이전할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해야 돼요. 등록관청이 안 바뀌어도 신고. 3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5. 분사무소 이전했을 때 이전 후 분사무소 이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그렇습니까? 아니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요. 틀렸죠? 4번 부칙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도 전국 어디로든 중개사무소로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요. 여기 지금 광명시에 있는 부칙 개공이 있을 수 있죠? 다음 주에 이제 그런 부칙 개공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광명시에 있는 부칙 개공 여기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셨는가 모르겠네. 광명시에 있는 부칙 개공이다 그랬을 때 업무 지역은 어떻게 돼요? 경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 있게 된다. 사무실이 광명에 있을 때는. 그죠? 특별시, 광역시, 도니까 이렇게. 이거 혹시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아니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거 최근에는 이거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 자 다 지우고 여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광명시에. 근데 요 사장님이 A고 부칙 개공이요. 지금 광명시에 있는 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실을 이렇게 과천시로 이전할 수 있을까요? 과천시. 부칙 개공의 사무실을 과천시로 이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사 오고요. 과천시청에 가서 이전 신고하고요. 그래서요 등록증 고치고요. 재발급 받고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바뀌었으니까 자기들끼리 또 할 거죠. 송부 요청하고요. 자, 그래서 광명시장이 넘겨주고요.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전이 돼요. 그때 여기 간판에 걸려있던 이 간판, 옛날 간판은 다 치우고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런데 여기 광명시에 있는 부칙 개공이 이 사무실을 더 멀리 갑니다.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 여기 가면 서귀포시가 있어요. 여기인가? 왔다 갔다 하네. 성산포 있는데. 서귀포시로 부칙 개공이 연세가 높으시잖아요. 이쪽으로 사무소로 이전합니다. 될까요? 돼요. 똑같아요. 원리가. 여기로 가든 여기 과천시로 가든 여기 서귀포시로 가든 똑같아요. 이사 오고 여기 가서 신고하고 재발급 받고 서귀포시장이 송부 요청하고 송부 받고 똑같아요. 다만 이렇게 사무소로 이전하면 이제요 이 부칙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이 경기도 권역이었다가 여기서 있을 때 경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경기도가. 근데 이쪽으로 와버리면 업무 지역이 이제 어디로 바뀌어요? 제주도 권역으로 바뀌지. 원칙적으로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제주도 물건을 중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변화가 생기죠. 근데 이전은 뭐예요? 돼요? 안 돼요? 얼마든지 이전이 된다. 4번이요. 이걸 통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5번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다가 자격증과 사무소 확보서를 첨부해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자,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사무소 이전 신고하러 갈 때는 뭘 들고 와야 됩니까? 신사증. 사무소 이전 신고하러 갈 때는 뭘 들고 와야 됩니까? 신사증. 그죠? 자, 그래서요. 거기 보면 5번 다시 읽어봐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자격증과 사무소 확보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후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5번이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격증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등록증. 일반적으로 등록증 첨부합니다. 자격증 아닙니다. 응? 그 법에서는 이제 막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주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개사법령에서는 원본, 사본 되게 좋아해요. 원본이냐 사본이냐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이냐? 어? 서명 또는 날이냐 이런 거? 잘 물어봐요 선생님들이, 출제위원들이. 그 다음에 여기 나왔지만 자격증이냐 등록증이냐 이런 거 잘 물어봐요. 최근엔 신고필증까지. 분사무소에 게시하는 건 신고필증이에요 등록증이에요? 이거죠. 되게 좋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대비해 두셔야 돼.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응? 그게 공부요. 갑자기 막 지금까지 출제 안 됐던 걸 뭘 출제한다. 그런 경우는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당락에 전혀 영향을 안 줘요. 기출문제 나왔던 거. 몇 번씩 나왔던 거 그것도. 그런 거. 그거 출제하는 거예요 그거. 그것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령이 깊이가 없어요. 좀 하다 보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냥. 바로 그냥 그게 바닥이라고. 바닥을 바로 보여요 바닥을. 자 그래서 5번은 뭐가 틀렸다고? 자격증이 틀렸지. 20번입니다.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20번에서는 정답이 4번이고 1번에 보면 개업공인회사는 영업정지 중이 아닌 영업정지 중인 다른 개업공인회사의 중개사무소로 이전해서 같이 쓸 수는 없죠. 맞고. 2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로 이전한 경우 밖의 지역으로 이전 전 등록관청은 등록대장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겠다. 송부서류 맞죠? 예. 이런 각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류, 송부서류를 갖다가 넘겨준다. 3번 이전 후에 관할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될 서류에는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 그 관련 서류가 포함된다. 송부서류 아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분사무소가 이전했을 때는 관할구역 밖으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 시 접수한 서류 일체를 이전 후에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정구청장에게 송부한다고요?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는 등록관청이 안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송부 절차가 절대 없죠. 단순히 단순히 어떻게 해요?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 송부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통보하는 거지. 4번 틀렸어요. 분사무소 이전은 송부가 없다고 오전에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반밖에 못 맞았어요. 시험 보신 분 중에. 5번 이전한 사무소가 무허가 건물일 때는 이건 무허 건물로 사무실 쓸 수 없어요. 이렇게 무허 건물로 이전하면 이게 기준 미달이에요. 아까 사례 중에는 가건물로 이전한 경우 있었죠. 아까 사무실을 옮겼는데 가건물, 가설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로 옮겼다 그런 얘기 있었죠. 가건물로 옮기면 그것도 기준 미달이야. 여기 무허 건물 쪽으로 옮기는 것도 기준 미달이야. 이때는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지. 기준 미달 그러면 임등치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정답은 틀린 건 4번. 21번요.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정답은 2번입니다. 21번에서 요거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맞추신 거예요. 60 몇 프로니까. 1번 보면, 문제 보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거예요. 등록관청이 바뀌어요. 따라서 이때는 새 등록증에다 새로 주소를 인쇄해서 내주는 거 그것만 인정이 되죠. 화이트로 지은 건 인정이 안 돼요. 근데 2번 지문에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등록증에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게 안 돼요. 만약에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2번이 맞을 거예요. 근데 문제 자체에서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했으니까 이때 기재사항 변경, 즉 화이트로 지우는 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요. 1번은 별거 없고 3번은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협회에다가 통보해야 된다 그랬어요. 협회 통보할 때는 언제까지 통보합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라는 말이 빠졌죠? 그래도 맞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이전 신고사항은 협회 통보사항이다. 그것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예. 그래서 그건 묻는 게 아니니까. 그 빠졌다고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 4번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4번요.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때리죠? 이전 후 등록관청.
쉬운 내용인데 잘 나옵니다, 이것도. 5번. 영업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회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 이전을 할 수는 영업정지 중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죠?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22번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정답률이 60%대요.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갑군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회사는 2016년 1월 1일에 을군으로 사무소를 먼저 이전하고 같은 해 1월 8일 날 을군 군수한테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1월 8일이니까 10일 안 넘겼죠? 네. 그러면 잘한 거고. 을군 군수한테 신고하는 거 그것도 맞죠? 네. 그 다음에 2번. 중개법인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서 어디에 가서 신고하죠? 주된 사무소 소대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죠. 맞습니다, 이것도. 네. 3번. 개업공인회사 D는 중개사무소를 병군에서 정군으로 이전하고서 법정기간 내에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갖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법정기간은 여기 며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소 이전하고 신고하는 거니까 10일이죠. 10일 내에 이전 신고 안 하면 과태료지. 그렇죠? 영업정지는 아닌 거지.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4번은 개업공인회사 E는 중개사무소로 이전하고 중개사 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중개사무소의 법정 요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제출했다. 이전 신고할 때요. 이전 신고할 때 갖고 갈 게 뭐라고요? 신사증. 아이, 이종근 박사를 떠올리셔야 하니까 신사증이라니까. 신사증. 그러니까 이때는 사가 뭐냐면 사무소 확보 서류예요. 거기 건물에 뭐요? 임대차 계약서죠. 그것도 제출해야 되지요. 그 옮긴 사무실을 확보한 임대차 계약서요. 5번. 개업공인회사 F는 개업공인회사 G가 사용 중인 중개사무소로 이전해갖고 G의 승낙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법령에 따라서 이전 신고를 했다. 잘했죠? 그때는 기존 업자인 G에 뭐가 더 들어갑니까? 승낙서. 그럼 여기서 필요한 서류는 뭐예요? 동그라미 5번에 둘째 줄을 보면 G의 승낙서는 이해가 되죠, 이제? 기존 업자의 승낙서고 필요한 서류가 뭐예요? 그렇죠, 이제 신사증.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기억나는 거 신사증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전 신고할 때는. 자, 23번입니다. 23번은 많이 맞추셨어요. 분사무소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분사무소를 관할지역 내로 이전했을 때 등록관청은 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관할지역 내로 이전했죠? 화이트로 지울 수 있겠죠?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2번. 분사무소를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을 때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내 어디에 가서 신고해야 될까? 주된 사무소 소대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맞고. 3번. 분사무소로 이전했을 때는 이전 전 분사무소의 간판을 10일 내에 철거해야 되겠다. 지체 없이 철거죠. 4번.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지체 없이 뭐 한다고요? 통보요. 송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통보입니다. 분사무소 이전은. 5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이전 신고 안 한 죄 어떤 죄 받습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자, 24번 가시겠습니다. 24번. 자, 박스 문제인데 박스 문제는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보통 요즘 보면 박스 문제가 아주 적게 나와도 한 5개. 보통은 한 6, 7개. 많이 나오면 10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박스 문제가. 근데 박스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되냐면 박스 문제를 낼 때 지문을 많이 집어넣는 박스 문제는 요즘은 상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3개 정도. 많이 들어가야 한 4개 정도 해서 박스 문제를 많이 내는 대신에 안에 들어가는 양을 줄이더라고. 문제를 보면. 그 기억권 보면 OX 알아 이거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회사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어요. 다른 개업공인회사의 중개사무소로 이전할 수 없습니까? 영업정지 기간 중이니까 이전을 그냥 하면 괜찮아.
혼자 쓸 수 있는 사무실로. 근데 다른 계공의 사무실로 이전하는 거니까 안 된다. 맞죠? 1번 동그라미. 니은번 개혁 공인인증서는 중개사무소로 갖다 이전하기 10일 전에 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 맞아 보이죠? 니은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전하기 10일 전에 여기 틀렸어요. 사무소 이전했다는 신고는 이전 그리고 이전한 후 나중에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죠. 이전하기 10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는 거 아니고 사후적으로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실수하시면 안 돼요. 디귿번 강동구에 설치한 본사무소를 송파구로 이전했을 때 송파구청장한테 신고한다? 아니다. 어디에다가? 주된 사무소 수대관할 등록관청에 그 X죠. 그래서 정답 5번. 자 25번 얼마나 맞췄나 보니까 94%. 그러니까 3번에 있는 사무소 확보 서류는 게시할 서류에 들어가진 않죠? 네, 빨리 지나갑니다. 26번 틀린 것은 했습니다. 26번은 26번은 좀 많이 틀렸죠. 3번. 네. 자 볼까요? 다시 한번 26번 1번 보면 개혁 공인인증서는 5개의 광고물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없다. 이게 기출문제에 최근 2번 나온 거예요. 5개 광고물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우리가 막 5개 광고물 간판 이런 얘기 하니까 막 간판을 설치해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간판을 설치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의무까지는 없어. 그럼 간판 설치 안 했다 그러면 장사 안 하겠다는 거죠 뭐. 그걸 말릴 수는 없어요. 설치해야 될 의무가 없어. 다만 간판을 설치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는 부동산 사장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설치했다면. 그죠? 안 했을 때는 뭐 필요 없고. 그러니까 1번은 의무가 없으니까 맞는 거예요. 2번 소속 공인인증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는 누구만 해야 돼? 개공만 해야지. 소공이나 중개 보조는 하면 안 되지. 만약에 소공이나 중개 보조원이 중개 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버렸어. 개공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되죠? 1년 이하의 적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이요. 개공 아닌 자가 광고를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조원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때는 바로 나왔네, 바로. 중개 보조원은 표시 광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중개 보조원이 개공 아닌 사람인데 이 사람이 표시 광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년 이하의 적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과태료 정도 아니고 개공 아닌 자가 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1항 일반. 예, 그래서 3번이 틀린 거. 4번. 개혁 공인인증서인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에 연락처를 누라 그랬다는 거지. 표시 광고할 때 그 연락처를 빼먹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백과요, 백과. 4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은 의미가 틀려요. 개공인데 광고 낼 때 성명이나 상호나 연락처를 빼먹었다. 그건 백과야. 개공 아닌 자가 광고를 냈을 때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5번. 법인인 개혁 공인인증서가 중개상물을 광고하고자 했을 때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되겠다. 법인이니까 대표자 이름을 적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광고에 집어넣을 거 4가지가 있었죠. 광고에 명시할 거 4가지. 성명, 이소연. 자, 광고 전단지에 들어갈 거 성명 들어가죠? 법인이라면 누구의 성명? 대표자의 성명. 그거예요, 지금. 법인이라면 대표자의 이름. 그 다음에 명은요? 명칭. 자, 소자는요? 소재지. 연자는요? 연락처. 그죠? 성명, 이름, 이소연. 흔한 이름이죠? 이소연.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요. 27번입니다. 27번도 정답률이 44%밖에 안 됩니다. 위법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혁 공인인증서 아닌 A는 개공이 아닌 거죠, 지금.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쓰면 안 돼. 개공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써댔어. 그러면 1년 이하의 적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이죠. 그럼 1번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자, 이걸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응? 개공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썼다. 아닌 자가 썼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죠. 잡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 형량이에요. 형량.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닌 자인데 부동산 중개하고 유사한 명칭을 썼다. 그런 사람에 대한 형량은 징역을 살리면 최고 1년이요. 또는 벌금을 물리면 최고 1,000만 원이다. 그 말이에요. 법에 나와 있는 거죠. 보통 여러분 공부할 때는 이 법에 나와 있는 이 형량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는 있잖아요. 판사는 아닌 자가 그렇게 썼다 그랬을 때 그 쓴 행태라든지 횟수라든지 그 의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그 경중이 다 있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똑같이 아닌 자인데 썼어.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심하게 그랬어. 그러면 그때는 징역 1년을 살릴 수도 있어요. 판사가. 아니면 좀 약했을 때는 징역 6월을 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벌금을 갖다가 1,000만 원을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벌금을 500 때릴 수도 있지. 아니면 좀 약하고 그러면 벌금을 100만 원 때릴 수 있나요? 있지. 이 문제는 요걸 물어본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선고형이라고 그래. 판사가 때린다고요. 그러니까 판사는 법을 지켜야 돼요. 요 범위 안에서 때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 따라 다 틀릴 수 있죠. 위반행위한 정도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아닌 자인데 이렇게 썼는데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판사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괘씸하다고 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법을 어긴 거잖아요. 많이 때려봐야 1년이에요. 근데 판사가 2년을 때렸다 봐. 그건 판사가 이거 정신없는 거죠. 못 때리는 거라고 이건. 판사가 예를 들어서 벌금을 갖다가 2천을 때렸다.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이거는요. 벌금 물려봤자 많이 물려야 얼마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벌금하고 무슨 과태료가 또 틀리지. 과태료만 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형량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법에 정해진 거고 구체적으로 판사 입에서 나오는 건 이런 거라고. 그럼 1번 질문은 이걸 물어봤지 이걸 물어본 게 아니야. 그럼 이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벌금 100만 원 받았다. 잘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번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 2번은 등록관청은 사무소의 명칭을 잘못 사용했다. 명칭 잘못 썼네. 그러면 개혁 공인중개사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해서는 철거를 명했다. 무슨 얘기요? 명칭을 잘못 써놔서 상호를 잘못 써놨어. 그러면 그 간판은요. 잘못된 간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철거 명령 대상이지. 자진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돼? 대집행. 이게 간판이에요. 간판. 간판인데 여기다가 우정부동산이라고 크게 써놨어. 이렇게. 잘못된 간판이죠? 상호가 잘못 써져 있잖아 지금. 어떻게 써져야 되는데 부동산 중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게 지금 사무소 명칭이에요. 근데 이게 간판이에요. 간판. 간판에 사무소 명칭이 잘못 써져 있죠. 그러면 이 간판이 무슨 간판이에요? 잘못된 간판이라고. 법 위반한 간판이라고. 이런 잘못된 간판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등록관청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죠. 철거 명령을 받고도 자진 철거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대집행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우정부동산이라고 명칭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뭐예요? 과태료가 되지요. 등록관청이 물리죠. 싹 이렇게. 근데 자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랬을 때 대집행할 수 있고 그때 적용되는 법은 뭐예요? 행정대집행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자, 여기 이해가 이게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렇게 했으면 부동산 중개라고 이렇게 쓰면 이건 괜찮잖아. 이렇게 쓰면 이건 뭐예요? 또 이거 없잖아. 이런 건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없잖아요. 제대로 썼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까지 썼어 지금. 여기에 대표 해가지고 이름을 빵빵빵 적어야 되잖아. 이게 또 빠졌네. 간판 실명제 위반이잖아 또.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이거 빠져있으면 이것도 간판이니까 잘못된 간판. 잘못된 간판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빠져있으니까 백과고 잘못된 간판이니까 철거명령. 자진 철거 안 하면 대집행. 똑같잖아. 두 번째 거 이해됐습니까? 네. 상호를 잘못 썼을 때도 잘못된 간판.
이름 빠져도 뭐예요? 잘못된 간판. 이런 건 어쩐가요? 우종 부동산 중개라고 했어.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썼는데 요 사장님이 갑이야. 그죠? 우종 부동산 중개 이렇게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갑인데 이 사람이 자격증도 없지. 그 다음에 등록도 안 돼 있고 혼자 하는데 그래 혼자 하는데 등록도 안 돼 있고 이거 뭐야 이렇게 많이 벌어져.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쓰고 한단 말이야. 이 사람인데 개공 아닌 자가 이렇게 쓰잖아. 잘못 썼잖아. 개공 아닌 자는 못 쓰잖아 이거. 그럼 이 간판은 또 무슨 간판이게? 잘못된 간판이지. 그럼 또 이거 뭐 어떻게 해? 철거명 이건 과태료가 안 나와야지. 저건 아닌 자가 썼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고 이렇게 되고 이거 대신 이렇게 되고 잘못된 간판이잖아 이것도 어쨌든. 그럼 어떻게 해? 철거명령. 잔철거 안 하면 대집행. 2번 나온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파란 게 지문에 2번 나왔다고. 또 뒤에 나올지 모르겠네 어디에. 자, 그 다음에요 3번인가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C는 사무소 명칭을 행운공인중개사라고 했다. 이거 틀렸잖아. 사무소가 빠졌잖아. 잘못된 사무소 명칭이야.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 D는 자기의 성명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5개 광고문에 표시했다. 대표자, 법인 대표자 이름을 그 법인 5개 광고문에다 적었다고요. 잘했죠? 5번 개업공인중개사 E는 사무소 명칭을 행복부동산 중개라고 했다. 잘했죠? 행복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 들어가 있으니까 됐잖아. 잘못된 거, 위법한 것은 3번. 자, 28번 보시겠습니다. 28번.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대집행하겠죠. 그 대집행하는 철거 절차는 무슨 법에 따라야 된다? 민사집행법이 아니고 행정대집행법.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 5개 광고물이 간판이죠.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했다는 거야. 성명을 표기 안 해도 간판에 표기 안 해도 법 위반. 성명을 표기했는데 허위로 표기해도 법 위반. 어떤 제재를 받죠? 백과죠. 이게 간판 실명제 위반일 때는 100과예요. 500과 아니고.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든 5개 광고물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겠다. 이러면 틀리는데. 모든 때문에 틀렸죠? 5개 광고물 중에서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옥상 간판, 돌출 간판만 이름 적는 거예요. 자, 4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해서 쓴 것이 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이 되죠. 어떤 게 문제된가요? 대표요. 5번.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한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사람은요. 개업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개공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개공 안 해요. 근데 사무소 명칭에다가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쓸 수가 없지. 무등록 중개업자인데 어떻게 그걸 쓰겠어. 자격증도 없고 등록 안 된 사람인데. 29번은 다 맞추셨어요. 100%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요. 30번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은 정답률이 50%예요. 50%. 반은 맞으셨고 반은 틀리셨고 그런 거요. 틀리신 분은 잘 들으세요.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맞죠? 이거 사용해버리면 1학년 1반. 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아닌 자는 또 못 쓰죠. 썼다가는 1학년 1반. 그죠? 3번.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지 못한다. 자격증이 없으니까 다 평범하네. 근데 왜 이렇게 반이나 틀렸을까? 자, 4번.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또 아닌 자가 나왔네.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아닌 자가 썼어. 그러면 아닌 자가 쓴 그 간판은 잘못된 간판이죠.
아까 파란색으로 한 거 잘못된 간판이니까 어떻게 철거명령 대상이 되지요? 맞습니다. 5번이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개업공인인사는 중개사무소의 5개 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연락처를 표기해야 된다. 어? 간판에다가 5개 광고물이 다른 말로 뭐예요? 간판이자. 간판에다가 뭘 적어야 되죠? 성명 표시하는. 그래서 간판 실명제가 입에 붙어 있어야 되죠. 간판에 적으라고 하는 건 법상 간판에 꼭 적으시오. 그런 건 뭐예요? 성명이요. 간판 실명제라고. 간판 연락처제 그런 거 했었어요? 보통 간판에 연락처 전화번호는 적긴 적어요. 적긴 적어도 법상 간판에 꼭 전화번호 적으라는 게 어디가 있어? 없잖아. 다만 다 끝났는데 집 사면 어떡해? 광고 전단지에는 연락처를 넣어야지. 광고 낼 때는 표시 광고할 때는 연락처 들어가죠? 그거하고 원동한 거야 지금. 근데 벌써 짐을 싸워요. 그걸 몰랐는데. 다시 한번. 간판 실명제 그것은 5개 광고물에 무조건 이름 들어가라 이 말이고, 표시 광고할 때는 4가지가 광고지에 들어가야지. 그죠? 성명, 이소영. 혼동하시면 안 되지? 네. 이제 짐 싸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